반갑습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동정단에 3대력을 넣는 방법, 지난주에는 수양력을 얻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오늘은 연구력을 얻는 방법에 대해서 함께 공부하겠습니다. 우리가 생각의 힘을 기르는 데에는 어떠한 방법들을 하고 있습니까? 조용한 곳에 가서 생각하기.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사색을 하기 위해서 산책도 하고 산보도 하고 있죠. 그리고 또 생각의 힘을 기르는데 빠질 수 없는 것이 독서죠. 독서는 우리가 관심 분야의 지식을 얻기 위해서도 그렇고, 또 자기 개발을 하기 위해서 독서를 합니다. 자기 개발을 하지 않고서는 일에 성공할 수 없다. 다시, 일에 성공을 한 사람은 자기 개발을 안 한 사람이 없다. 제가 이런 말씀 드릴 수 있습니다. 또 생각의 힘을 갖추기 위해서는 우리가 자료 검색을 많이 하죠. 이 시대에 우리는 얼마나 많은 핸드폰에다가 터치를 합니까? 선생님이 맞는 말을 하는지 그거부터 자료 검색하고. 그래서 우리가 많은 것을 알고 있는 것, 알 수 있는 것처럼 말하지만 사실은 그게 얕은 지식으로 떨어지고 만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이제 인간과 인간이 만나서 생각의 힘을 기르는 방법은 묻고 경청하기입니다. 묻고 경청하기. 묻지 않는 사람은 생각의 힘을 갖출 수가 없고, 경청하지 않으면 내 생각에 빠져서 그 사람의 이야기를 받아들일 수가 없죠. 그리고 이제 대화하기, 또 일기 쓰기, 또 무엇을 어떻게 되는 것인가 하고 의문을 품고 살면은 우리가 생각의 힘이 클 수 있다. 자, 우리가 생각의 그 의미가 뭐냐? 국어사전에는 사물을 헤아리고 판단하는 것이라고 했어요. 사물을 헤아리고 판단하는 것. 그리고 어떠한 사람이나 일에 대한 기억이 또 생각이다. 그런 표현을 하고, 또는 내가 어떠한 일을 하고 싶을 때에 관심을 가지거나 그 일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그 자체를 이루는 생각이라고 합니다만, 우리가 원불교에서 이 사리 연구력이라고 하는 이 생각은 어디까지나 온전함과 지혜와 바른 취사에 연결된 그런 생각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어제 올린 저의 일기를 읽어보셨습니까? A 원로님, B 교구장님과 사무국장, 그리고 C 교무, 그렇게 제가 표현을 했는데요. 마음이 불편하니까 제가 일기를 쓸 수밖에 없었죠. 그래서 이제 일기를 쓴 겁니다. A 원로님은 무슨 일을 하시면 바로바로 확인을 자주 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제가 대응을 못했어요. 그러니까 그분이 예를 들어서 A라는 사람이 10만 원을 보냈단다. 그러면 제가 통장에서 바로 알아서 A로부터 10만 원이 왔습니다라고 보고를 빨리 드려야 그분한테는 그게 일이 끝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분의 성격, 성질, 일의 성격에 따라서 바로바로 대응을 해야 되는데 그거를 내가 못했구나. 또한 비교구장에게 편지를 보냈으면 편지를 받은 교구장한테도 A 원로님한테 편지 잘 받았습니다. 내용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다? 라고 답변을 듣고 싶어서 저한테 비교구장인데 편지를 받다더냐? 라고 물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간과를 한 거죠. 제가. 그분의 이 스타일에 대해서 이제 알겠어요. 몇 번을 겪어오다 보니까. 그래서 그분의 성격, 일의 스타일에 따라서 나도 자주 보고 드리고 나도 빨리 대응을 해드리는 것이 옳다라는 것을 이제 알았고, 앞에서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이 일의 본인은 그 단체가 잘 되는 것을 바랄 뿐이야 라고 하는 것이 그게 본질이고 본이라 이 말이죠. 근데 그 과정 중에 일의 실수도 있고 있을 수 있고 일이 잘못될 수도 있으나 그것은 중요치 않다. 일이 잘 되기를 위해서 이렇게 가는 것이 대의를 이렇게 밝혀준 것에 대해서 저는 그 너그러운 용서의 힘을 제가 느꼈다는 것이죠.
또한 이제 비교구장에 대한 제 생각을 또 해보니까 교구장은 항상 바빠. 그러니까 그 교구의 사무국장이 항상 대신 전화도 받고 메시지도 전달하고 그래. 이것이 저에게는 습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사무국장에게 이러이러이런 하다라고 말을 전달을 했는데 일이 잘못되었으면은 직접 제가 교구장에게 이렇게 일이 잘못되었으니 미안합니다. 메일이나 편지가 왔는지 확인해 주십시오. 이렇게 했어야 옳았다. 근데 그것을 사무국장에게 대행을 시킨 일이 내가 가지고 있는 습관, 사고 이런 것들이 들통나고 말았다. 직접 해야 될 일이 있고 대신 옆에서 사이드에서 전해주기를 부탁하는 일의 구분을 정확히 못한 이런 사례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생각을 잘한다고 하는 것은 인과의 이치에 밝다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생각을 잘한다라고 하는 것은 원인과 결과에 대해서 그것을 잘 알고 있는 것, 인과의 이치에 대해서 밝은 것을 말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인과 관계를 잘 아는 사람이 생각을 잘한다. 우리가 공적영지라는 말을 하죠. 공이라고 하는 것은 텅 비어 있는 것이고 적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고요함을 말하고 영은 신령스러운 지는 알지. 텅 비고 아주 고요해야 밝은 신령스러운 그 알미 있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사람과 대화를 할 때 자꾸 내 생각에 머무르면 다른 사람 앞에 있는 사람의 생각과 말이 들어와요, 안 들어와요? 안 들어오죠. 그러니까 내 생각을 놓고 오로지 경청을 해야 할 때만 그 사람이 온 몸으로 온 마음으로 내가 받아들여져서 정말 그 대화의 진정성이 나에게서부터 솟아난다. 이렇게 예를 들 수가 있습니다. 자, 본론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우리가 동정 간에 빠른 연구력을 얻는다 그러면은 연구력을 얻는다는 뜻은 사리 연구력을 얻는다 그런 뜻입니다. 그렇죠? 일과 이치의 연구력을 빠르게 얻는 방법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해 주셨어요. 그래서 일이라는 건 뭡니까? 일. 인간의 12이해를 말하죠. 인간에서 벌어지는 옳고 그름, 이해로움과 해로움. 제가 앞에 일기를 썼던 그런 내용들이 다 12이해의 내용들이 포함이 되어 있죠. 그다음에 이치의 리, 사리의 리는 이 세상 우주 만유가 돌아가는 또 이 세상에 펼쳐지는 그러한 이치를 말하는데 그거를 대소유무라고 한다. 대소유무의 이치라고 한다. 인간에게는 12의 일이 있고 세상 우주에는 대소유무의 이치가 되어 있다. 이 이치를 아는 것. 그러니까 인간의 12회와 천주, 즉 이 하늘과 땅 모든 세상이 이루어지는 대소유무의 이치를 아는 것. 그것이 사리다. 사리의 박다라고 하는 것은 일과 이치의 박다. 그 일과 이치에 대한 연구력을 우리가 빠르게 얻는 방법에 대해서 얘기를 하신 것이다. 말씀이에요. 그리고 이제 유무가 있죠. 유무라는 뜻은 이제 추나 추동, 풍운 우로 상설이 내리는 것, 생로병사, 또 흥망성쇠 이런 변화를 말하는 것을 유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연구력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12이해 그리고 대소유무 그 이치를 우리가 잘 알아서 공부하는 것을 말한다. 그러면 이렇게 사리 연구의 목적과 결과는 무엇이냐? 왜 이런 사리 연구를 우리가 하려고 하느냐? 그것은 우리가 세상의 이치가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우리가 대통령 선거를 할 때에 그 예측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그 방법을 동원했습니까? 예측한다는 것은 정말로 어려운 일이고 중요한 일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갈 때에 예측하는 거예요. 아, 어떻게 될 것이다. 인간의 12의 일이 그렇고 대소유무의 이치가 그러니까 우리가 그것을 예측할 수 있어요. 예측해서 빨리 판단해서 정확하게 행동하고자 하는 것이 목적이다. 사리 연구를 하려고 하는 목적은. 그다음에 결과는 어떻게 되느냐? 그렇게 우리가 예측하고 판단하고 그 힘을 빨리 결정을 해서 우리가 결국은 뭐냐? 그 연구력을 바탕으로 해서
우리가 원하는 것을 제대로 원만하게 이루는 것이고 인과를 우리가 잘 굴려내는 것이다. 그것이 이제 목적과 결과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소태산 대종사님께서의 연구력은 어떠하셨을까? 그 실례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소태산 대종사님께서는 인간의 12의 일과 또 이 하늘 우주 땅에서 벌어지는 그 대소유무의 이치에 관한 것을 알으시고 그 힘을 어떻게 발휘하셨는가? 그 실례를 우리는 서품 9장에서 알 수가 있습니다. 서품 9장의 내용은 대종사님께서 대각을 이루시고 40여 명에 따르는 제자를 데리시고 우리가 이 길룡이 뻘에 방언을 해서 농토를 만들면 얼마나 좋겠느냐. 그래서 이 대종사님의 뜻에 따라서 그 추운 겨울에도 그 갯벌에 들어가서 방언 노력을 했습니다. 한참 진행이 되어가고 끝날 무렵에 그 이웃 마을에 있는 부호, 즉 돈이 많은 사람이 자기가 그 땅을 내가 소유를 하겠다고 하는 관청에다 그 신고서를 내버려요. 요청서를. 그러니까는 죽도록 고생했던 우리 단원들이 분개해가지고 걱정해요. 이거 큰일 났다. 이거 우리 다 빼앗기면 어떻게 하냐. 그러고 있을 때 대종사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이것은 우리의 정성을 하늘이 시험하시는 듯하다. 우리의 정성은 뭐냐? 우리의 정성이 뭐냐? 공을 위해서 우리가 이런 노력을 하는 것이다. 근데 이 정성이 지금 우리에게 어느 정도이냐라고 하는 것을 시험하시는 듯하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이 툭 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시험하신다고 그러시죠. 나의 정성, 나의 본의가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을 되묻게 하신다. 그 말씀이죠. 이때 이제 대종사님께서는 그 일에 대해서 우리 마음이 끌리지 말자. 그리고 그 사람을 또 미워하거나 원망하지도 말자. 그런데 사필 규정이라, 즉 일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바르게 돌아가는 것이 이치의 당연합니다. 즉 우리가 공중을 위해서 땅을 만드는 이 일 자체는 옳은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올바른 결과가 나오는 것이 이치가 있다. 그런데 뭘 걱정하느냐.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 우리의 본인은 공중을 위한 것이고 또 너무나도 폭넓게 그 사람도 공중, 대중의 한 사람이니 그 사람의 소유가 된다 하더라도 땅은 없어진 것은 아니지 않느냐. 땅은 생기는 것이 아니야. 농토가 생겨서 이 가난한 농촌에 벼를 수확할 수 있는 그것이 생겼으니 그것은 우리의 본의하고 전혀 달라진 것이 없지 않느냐라고 말씀을 해주십니다. 그러니까 이때 그 사람이 토지 분쟁을 일으킨 것에 대해서 너다, 우리다라고 하는 이 자타의 관념을 초월하고 우리가 본의대로만 힘쓰게 된다면 일은 자연히 바르게 이루어진다. 이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이렇게 할 수 있을까요? 막 그 사람 목 잡고 싸우죠. 근데 대종사님의 이 지혜, 인간의 일에 대한 것, 또 우주의 대소유무의 이치를 관히 내려다 보시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하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수행품 2장에 나와 있는 그러니까 동정 간의 연구력을 빠르게 얻는 방법이라고 하는 것은 지난주에 말씀드렸다시피 일상생활에서 우리가 연구력을 얻는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생각의 힘도 일상생활에서 얻어야 하는 것이고 우리가 하나의 경험을 치르고 나면 하나의 지혜를 얻게 되고 하나의 알을 얻게 되죠. 이렇게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얻는 그 연구력, 그 아름아리가 하나씩 둘씩 3개, 4개 이렇게 쌓여갈 때에 이 아름아리가 커져서 결국은 큰 깨달음으로 간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떠한 일을 겪어서 어떠한 경험과 지혜를 얻는다고 하는 것은 일 그 자체가 우리는 지혜를 밝혀나가는 수행이다. 이런 일이고 수행은
수행이고가 아니라 일 자체가 수행인 이유가 일 속에서 우리가 이치를 깨닫고 그 힘을 얻기 때문에 일과 이치가 둘이 아니고 일과 수행이 둘이 아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 교도님 중에서 그 일 아름마리에 대해 대명사라고 하는 분이 한 분이 계십니다. 어떻게 그분은 그렇게 많은 것들을 알고 있을까? 누굴까요? 네, 호사님이에요. 호사님은 왜 이렇게 아는 것이 많은지 모르겠어요. 근데 저는 20살 시절에 알았어요. 우리 호사님은 신문 1페이지에 첫 머리 가부터 신문의 끝에 그 라까지 전부 다 통독을 하는 그런 모습을 제가 20살 시절에 아주 특징으로 봤습니다. 변함이 없죠. 모든 것에 대해서는 그렇게 많은 정보력을 수집을 하는 것일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스승과 동지로부터 의견 교환하기를 힘쓸 것이라고 하셨어요. 스승이나 동지로부터 의견을 교환을 해라. 그래야 연구력을 빨리 얻는다. 근데 두 가지입니다. 상시로 하는 방법이 있고 정기로 하는 방법이 있어요. 예, 상시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교당을 내왕을 하실 때 내가 지난 일에 대해서 이렇게 주고받고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당에 오면 잡담도 하고 수다도 떨고 싶지만 그래도 법당에 들어와서는 교모하고 또 교도들 간에 지난 일에 대해서 이 12의 문제, 대소요무의 이치의 문제에 대해서 자꾸 대화하기를 해야 되고 그것을 지도인으로 하여금 뭐가 잘 됐느냐 못 됐느냐 어떻게 하면 더 좋겠느냐라고 하는 이 감정을 맡아야 된다. 그리고 동지 중에는 나보다 더 수승한 사람이 있잖아요. 우리 교도님 중에 나보다 더 연구력과 그 수양력과 취사력이 훨씬 더 큰 분이 있잖아요. 그분한테는 내가 의견 교환을 해야죠. 그래서 동지 간에 의견 교환을 하라 그 말씀이에요. 또 이제 정기적으로는 뭐냐? 정기적으로 우리가 써야 되는 것이 감각 감상과 심신작용 척이기권의 일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목요일 날 마음 공부를 한다고 하는 것은 그렇게 일기를 내가 내놓아서 이치와 그다음에 인간의 12의 일에 대한 그것을 분석하고 또 판단하고 결정하는 그 연구력을 얻기 위해서 그렇다 그 말씀입니다. 네. 그런데 우리가 스승이나 지도인이나 또 동지들에게 그렇게 자기 의견을 잘 교환을 못하는 이유가 뭘까요? 아예 안 하는 사람이 있어요. 아예. 자기가 부끄러움을 나타내기가 싫어서 그런 것 같아요. 다시 말씀드리면 좀 내가 완벽한 모습을 보여드리고 싶어. 잘한 것만 보여드리고 싶어. 잘못한 것은 숨기고 싶어. 그러니까 솔직하지 않으니까 의견이 안 나오죠. 그걸 우리가 뭐냐면 자존심, 즉 부정적 자존심. 남한테 꿀리고 싶지 않고 내가 모자라는 거 들키고 싶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그러는데 그걸 놓아야 된다. 놓아야 내 이제 아상이 깨져서 그런 지혜를 받게 된다. 그것이죠. 그다음에 세 번째는 이제 보고 듣는 대로 생각하는 대로 의심이 생기면은 그것을 해결하도록 힘을 써라. 이 5가지 말씀 중에서 힘쓸 것이요, 힘쓸 것이요, 힘쓸 것이요라는 말씀을 끝에 강조를 하세요. 노력하라 그 말이죠. 노력하라. 일본어 중에서 열심히 노력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것이 이쇼켄메라고 하는 말인데요. 그걸 한자로 말하면 일생에 목숨을 바쳐서 열심히 한다는 그 뜻이에요. 목숨을 바쳐서 한다는 것이 그게 노력한다, 힘쓴다 그런 뜻이에요. 우리가 힘쓴다고 하는 것은 목숨까지야 바칠 것은 아니지만 정말 의심이 생기고 알아야 될 것 같으면은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힘을 써야 된다. 힘쓰지 않고 그냥 넘어가 버리면 모르는 거죠, 항상. 네 번째는 이제 우리의 경전 연습을 해라. 경전을 읽어라. 읽고 또 경전에서 모르는 것이 있으면 또 물음표를 붙여놓고 또 묻고 찾아보고. 그리고 우리 경전 연습을 다 했으면 다른 도가, 즉 다른 종교, 사상, 철학 여기까지 경전을 읽어서
우리의 지견을 넓혀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